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요 바예카노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8위의 라요입니다. 친선 경기와 구강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성적은 아직 좋게 유지하고 있는 중으로 리그 기준으로 홈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의 강세는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도 유효했는데 홈에서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두 팀에게 악몽을 선사한 바 있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가로막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서 상대 수비진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격 방식을 수행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꽤 괜찮은 편인데, 활동량이 상당히 받쳐주는 팀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점인 베티스를 상대로도 꽤 괜찮은 승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스페인 1부 6위의 베티스입니다. 리그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한 모습인데, 물론 상대가 세비야, 발렌시아, 빌바오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이긴 했지만 올 시즌 목표로 삼고 있는 챔스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상대들을 상대로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무브가 필요합니다. 베티스의 특징은 기동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인데, 때문에 라인이 한번 뒤로 밀리면 기동력 문제로 인해 전진이 어려워 득점 확률이 매우 급감하는 편이죠. 지난 빌바오전에서도 펠리페의 퇴장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 장악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이글레시아스에게 별다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글레시아스가 슈팅 하나 없이 물러나게 만든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정자는 크루즈, 아쿠오쿠, 사발리, 펠리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 기동력과 활동량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팀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라요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인데, 다만 라요 역시 수비 상황에서 실수가 없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2.5버를 1순위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세비야입니다. 리그에서의 부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구강컵에서는 오랜만에 골 잔치를 벌이면서 가볍게 다음 라운드 진출을 성공시켰으나 공격진 보강이 없다면 올 시즌 강등권에서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세비야가 멀티득점에 성공한 적은 한 번에 불과합니다. 산파올리 감독 체제로 전환한 이후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나 여전히 엔네시리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폼은 끔찍한 수준이죠. 전임 감독 시절에는 전술적인 부재로 인해 공격진이 고립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나, 이제는 공격진 전반의 폼이 너무 좋지 못하다고 보는 편이 나을 정도입니다. 결장자는요, 텔레스, 코로나, 마르카오, 델라이니, 몬티엘, 카르모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헤타페입니다. 마요르카를 마요랄의 활약으로 잡아내면서 10월 중순 이후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이후 리그에서 기록한 패배는 단 한 번으로 가파르진 않지만 서서히 강등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헤타페의 상승세에 수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호조를 이어가는 7경기 중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한 경기로 상대가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한 빌바오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경기조차 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헤타페의 특성은 압박이 매우 강하다는 점인데, 카드를 감수하더라도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잦습니다. 세비야가 점진적으로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하게 몰아치면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죠. 결장자는요, 아람바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는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을 하고 있어 다득점을 담보하긴 어렵고, 세비야의 공격진 폼은 올 시즌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비야의 중앙 빌드업이 헤타페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덤인데,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점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AT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4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엘체를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렸으나 올 시즌 엘체가 리그에서 승리 없이 강등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클럽 레코드로 영입한 펠릭스와 시메오네 감독의 불화설까지 놔두는 등 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다만 시메오네 감독이 두 줄 수비를 유행처럼 번지게 한 뒤 이를 파괴하는 방식도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현재 아틀레티코의 수비는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양성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기에 강팀을 상대로 잠그기만 하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약점은 부스케츠에게 향하는 압박이 잘 통하면 수비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압박과 거친 수비 스타일은 유지하고 있는 아틀레티코가 이를 노려볼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맹점은 아틀레티코의 압박이 대부분 자기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태클 시도가 후방과 중원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어태킹 서드 지역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리즈만 같은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팀이 조직적으로 전방 압박을 행하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에르모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카탈란 더비에서는 심판 판정이 매우 이상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대부분을 주도했는데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으며 구강컵에서도 3부 리그 16위 팀인 인터시티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끝에 4대3 신승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은 레반도프스키가 받은 카드 징계가 일단 보류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4골을 넣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 대신 선발로 나선 페란이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의 치중된 득점력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1대1 수비에 묶이는 경우에는 득점력이 꽤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수비 전술에 고전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는 부스케츠가 될 것입니다. 사비 감독이 직접 자신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꼽으면서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다만 기동성에서 여전히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한 상황이고 특히 압박의 시퀀스가 좋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선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예전 같진 않지만 태클과 인터셉트를 합친 개수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등 거친 플레이 스타일로 무장했기 때문에 에스파뇰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의 주요 전술인 두 줄 수비 전술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징계가 보류되었다는 점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8위의 삼프도리아입니다. 사수올로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친선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후반기에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3백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PK를 제외하면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수비적으로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자는요, 퀄리아렐라, 윙크스, 푸세토, 데루카, 아미오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인테르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2위 밀란과는 5점으로 승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우승 경쟁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반기에 하락세를 타는 경향이 짙은 스팔레티 감독이라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는 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결정자는요, 없습니다. 지난 경기 삼프도리아가 의외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찾은 나폴리의 공격 뎁스와 성과를 삼프도리아의 노쇠화된 스쿼드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폴리가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지키지 않고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 실점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고요.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AC 밀란과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AC 밀란입니다. 1위 자리를 탈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폴리가 인테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승점이 5점 차이로 좁혀진 것인데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어 나폴리가 후반기 부진에 빠진다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토날리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주요 공격 루트인 좌측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레앙 토날리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해당 전술 변화는 성공적으로 이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베나세르와 토날리의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로마의 역습을 방지하기 위해 테오가 비운 자리를 베나세르가 커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베나세르는 올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 후보로 꼽힐 만큼 폼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저지선 역할만 잘 해준다면 상대의 공격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플로렌치, 레비치, 오리기, 발로, 메냥,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6위의 로마입니다. 1대0으로 볼로냐를 겨우 잡아내면서 아탈란타를 제치고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6위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근시일 내에 밀란, 피오렌티나, 나폴리를 모두 만나는 일정을 마주치고 있어 6위 사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득점력이 꽤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4번의 리그 경기에서 로마가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기는 없었는데 디발라가 돌아왔음에도 멀티 득점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3선을 마티치, 크리스탄테로 구성해 최대한 수비적인 중원을 구성하고 있어 중원 전력들이 공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디발라가 터지지 않으면 공격이 상당히 답답해지는 양상이 짙고 에이브러햄, 벨로티 등 공격진들의 섬세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전은요, 벨로티, 다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이 이번 경기에서는 로마의 역습을 부담스러워해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란 피올레 감독이 압박과 수비적인 태세의 팀에게 다소 고전한다는 점과 로마도 최근 공격력이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닌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